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유클리드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8살 자퇴생입니다. 자퇴를 했던 이유는 원래는 과학고를 생각했으나 차라리 일본가를 가서 내신을 잘 먹어보자 생각했고 그렇게 일반고를 갔는데 제가 중학교를 시골에 나왔다가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많은 친구들 사귀며 어울리며 놀다가 공부를 챙기지 못하였고 내신이 너무 안 좋게 나왔고 친구들은 항상 놀자고만 하는 게 순간 내가 여태 뭘 한 거지 하며 현타가 오면서 차라리 자퇴를 해서 수능을 치자고 생각하고 자퇴를 했으나 생각처럼 수능이 잘 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게 안 볼 거 알지만 솔직하게 말하자면 뭐 이렇습니다. 19살 때 해병대를 입대해서 학은제로 산업기사 자격 요건을 맞추고 자격증 공부하면서 제대하면 20살 여름쯤에 제대를 하는데 21살 때 전문대나 폴리테크 진학해 3종 중후반 유지하면서 산업기사 자격증 총 3개 정도 따면 검정고시 만회가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그럼 18살이면 지금 몇 살이죠? 지금 몇 년생이지? 07년생? 07년생이라 보면 되나요? 이게 뭐 만 나이인지 아니면 이제 07년생?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만약에 내가 다니고 있다면 고2네요. 고2인데 자퇴를 했다. 근데 내가 보니까 문제가 있어. 사연에서 문제가 있어. 뭔가 좀 이런 말씀 드리면 기분 나쁘지 우리 이제 메타인지를 확실하게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이 사연 내용을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과학고를 생각했다고 했는데 과학고를 생각할 정도면 중학교 때 내신이 좀 괜찮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중학교 때 성적이 어느 정도 됐어요? 보통 과학고라는 게 반에서 1, 2등 하는 거 아니면 솔직히 엄두를 못 내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본인이 근데 수학과 A 나왔다고 무조건 과학고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전 과목을 다 잘해야 되거든요. 전 과목을 제가 최상급을 찍어야 그럼 못 가는 거잖아요. 보니까 확실하게 메타인지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과학고면 거의 전 과목 최상급으로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수학과 A 나오면 가능했다고요. 근데 다른 게 안 되잖아. 설령 저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다른 과목 뒷받침 안 되면 본인이 너무 눈이 높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눈이 좀 많이 높은 것 같아. 그리고 그렇게 끈기가 강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말 공부를 할 사람이면 친구가 있다고 해도 공부하려면 공부합니다. 할 사람 합니다. 뭐 친구 사귀면서 놀면서 공부 못했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냥 핑계예요. 하려면 할 수 있죠. 뭐 친구한테 야 나 공부해야 되니까 적당히 놀자 하면 그거 뭐 친구들이 무시하겠습니까? 본인이 의지가 약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저는 마음에 안 드는 게 왜 자퇴를 했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님이 그거 아셔야 돼. 이번에 수능 공부해봐서 아시겠죠. 본인이 그렇게 의지나 공부 근성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뭔가 높은 위치를 뭔가 달성하거나 어떤 그런 머리와 역량이 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 그러면 자퇴를 했으면 안 됩니다. 사실 요즘에 뭐 자퇴한 사람 많긴 한데 그럼 본인이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본인이 나중에 직업으로
하고 싶은 건 뭡니까? 자태는 좀 너무 섣불렀습니다, 이게. 제 생각에. 그러니까 본인이 저렇게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런 막연한 생각은 하면 안 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기보다는 어떤 직업을 구체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 보면 그냥 뭐 폴리텍 간다, 중반 유지한다, 자격증 못 딴다, 이렇게만 나와있지 내가 최종적으로 어떤 직업을 가져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분야 나가겠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왜 해병대로 가려고 하죠? 우리가 군대로 가려고 하면 뭐 육군도 있고 공군도 있고 갈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근데 하고 많은 것 중에 왜 해병대일까? 내가 좀 정신 차리기 위해서? 그래도 군대 갈 거면 좀 빡센 데로 가자, 갔다 와서 좀 정신무장해가지고 오면 좀 낫지 않을까? 해병대는 지원이잖아요. 뭐 이거야 본인 생각이니까 뭐 알아서 하면 되고, 폴리테크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폴리테크 가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뭐 대기업 생산지 가기 위해서 많이 가죠. 대기업 생산지. 근데 문제는 대기업 생산지 갈 때 중요한 게 있어요. 폴텍 이상으로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예요. 근데 자퇴를 하면 그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를 못 대잖아요. 이번에 현차에서도 이제 대량 채용을 하는데 현차나 기아차 같은 완성차도 생기부를 많이 따집니다. 좋은 회사에서는 많이 따져요, 이게. 근데 자퇴를 하게 되면 이 생기부 제출이 좀 어렵잖아요, 이게. 그럼 생기부 제출 안 하는 회사로도 이제 노려봐야 되는데, 근데 그런 회사가 썩 많지는 않아, 이게. 그런 걸 좀 아시기 바랄게요. 아직 나이가 어리고 기회가 많으니까. 그럼 아예 뭐 수능 같은 공부할 생각은 아예 없는 거야, 그러면? 다시 수능 쳐볼 생각은 없는 거예요? 음. 수능 쳐볼 생각이 없다는 건 내가 뭔가 공부를 통해서 원하는 목적이나 아니면 좋은 대학을 갈 만한 그런 능력치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본인 스스로 아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열심히 한다 한들 지금 잘하는 사람을 내가 성적을 어떻게 이겨서 좋은 대학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좋습니다. 근데 본인이 너무 다른 길을 가가지고 뭐 폴테크 가시려고 하시면 돼요. 가려고 하시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쉽진 않을 겁니다. 쉽진 않을 거야. 왜냐면 본인이 이미 자퇴생이기 때문에. 그나마 강점은 나이가 어리고 열심히 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거.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산학협력 같은 거 노려봐요. 산학협력. 그나마 가능성 있는 거는 만약에 본인이 폴리테크 가잖아요. 폴리테크 간다고 치면 산학협력이 있어요. 산학협력이 뭐냐면 내가 다니는 이 전문대 학과하고
어떤 기업하고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취업 연계. 그래서 별다른 어떤 그런 복잡한 채용 과정 없이 이제 학과장 추천으로 서류를 넣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이 되면 면접을 바로 다이렉트로 보게 해줘요. 거기서 면접 합격하면 바로 입사해요. 이걸 산학협력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가능성 있는 게 산학협력으로 가는 거. 요즘엔 산학협력이 어느 기업에 많이 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니 노릴 수 있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이제 재학 중에 보통 2학기 1학기거든요. 1학기 때 보통 이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취업 의뢰 같은 게 와요. 거기 학생들이 좀 괜찮고 열심히 한 사람 있으면 우리 쪽으로 좀 넣어달라. 의뢰가 오는데 그런 걸 노리면 저 생기부가 어느 정도 커버되긴 해요.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님이 생각보다 이 고등학교 생활이 기록이 없다는 게 별거 아니라 생각해도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이게 특히 자퇴를 한 건 안 좋게 보는 게 뭐냐면, 자퇴했다는 건 뭐냐면 학교생활 적응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교생활 단체생활이잖아. 공장도 단체생활이에요. 조직생활이죠. 그러니까 취업을 담당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학교도 다 같이 어울리는 곳인데 그런 것을 제대로 무사히 마치지 못했다는 거는 사람들과 어울린 것에 대해 뭔가 문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서류만으로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정을 가졌건 어떤 인생을 살았건 그런 거 중요하잖아요. 어차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서류상으로는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했다.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이 자퇴란 이미지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이게 요즘엔 뭐 자퇴한 사람이 예전보다 많긴 하지만 보통 그런 취업에서 인사 담당을 하는 사람들은 꼰대예요. 꼰대. 인사부장 이런 분들은 나이가 40 중반에서 50대, 그런 분들은 학교를 퇴학했다고 하면 안 좋게 봐요. 100이면 100 안 좋게 봐. 그분들 때 이제 학교 퇴학은 어떤 거냐면 사고 쳐가지고 뭐 범죄 저질러서 뭐 패싸움 같은 거 해가지고 도저히 학교에서 받아줄 수 없어가지고 퇴학했다,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사회적 편견이 그렇습니다. 이게 내가 아무리 뭔가 뜻이 있어가지고 자퇴했다 해도 내가 이걸 증명하지 못하면 그래. 보통 자퇴해서 잘 되는 케이스는 이제 수능 쳐가지고 조기 입학하는 경우, 공부를 워낙 잘해가지고 내가 고등학교 있으면 시간 낭비다, 여기서 뭐 하고 있을까 싶어서 모닝 워낙 비상하다 보니까 수능 쳐가지고 뭐 스카이나 아니면 이제 포스텍이나 카이스트 같은 그런 명문대 가는 거, 그런 케이스. 저 자퇴해서 대학 간 사람이 추천 안 한다고요? 왜 추천 안 하는 거예요, 테오스님? 여쭤봐도 될까요? 어느 학과 나오셨는지. 그러니까 님이 있잖아요. 폴테어 가는 거 제 말리잖아요. 가도 되는데 내가 불리하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한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중간에 자퇴한 사람이 많을까요? 웬만하면 다 졸업을 한단 말이에요. 좋든 싫든 간에. 그리고 그 졸업한 사람들 중에 개근이 많을까? 아니면 뭐 출결 안 좋은 사람이 많을까? 그래도 개근상이 많아요. 웬만하면 학교 정상 다닌 사람들. 근데 기업에서는 그런 걸 많이 따집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그래서 아, 그렇군요. 그래도 테오스님은 어느 정도 됐네요. 좋은 대학 나왔으니까. 추억 같은 거 없어요. 요즘에 고등학교 가면 추억이 뭐가 있어요. 아니 뭐 님이 이제 안 갔으니까 그런 건데, 뭐 여러분 졸업한 입장에서 사실 수학여행 이거 별로 추억 없잖아요. 여러분 돈만 낭비고 돈만 엄청 쓰고 고생만 하고 별거 없잖아요. 갔다 오신 분들 뭐 졸업여행이나 뺑뺑이 시키고 추억 없어요. 수학여행 돈만 많이 쓰고. 고등학교 동창? 뭐 도움 안 돼 이거. 정말 잘 된 사람 대화하고 도움 안 돼요. 테우스님, 님은 이제 자퇴해가지고 남들 다 가는 그런 이제 고등학교 시절이 없으니까 뭔가 안 좋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추억 도움 안 돼 이거.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내가 그걸 못 해봤기 때문에 뭔가 아쉽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실제로 노릴 수 있는 건 그런 거예요. 군대를 빨리 갔다 와서 빨리 갔다 온 거 좋아요. 21살에 포리리 지나가는 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는데 21살에 입학이 가능한가? 아니 잘 들으세요. 해병대 입대한다고 하더라도 해병대 기간이 좀 길고 19살에 입대가 안 될 텐데요. 고3 때 입대가 안 될 텐데. 가능하다고요? 아니 여러분 고3 나이에 가능합니까 이게? 해병대 입대 가능합니까? 20살에 가능한 건 봐도 아니 잠깐만 이거 좀 뭔가 이상한데?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죠? 아니 이게 만 생일 지나야 될걸요 아마? 잠깐만 아니 이게 너무 저분 약간 억지 부리는 것 같은데? 만 19세에요 19세 만 19세입니다 만 19세 한국 나이 19세가 아니라 만 1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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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세 사이 현역 님 신체검사 했습니까? 신체검사 안 했잖아요. 신체검사 보통 20살 때 할 건데 딱 20살 되자마자 아니 저 뭔가 잘못 알고 있어요. 아니 님 신변검사 안 받으면 입대 못해요. 그냥 지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병무청에서 신체검사가 등급 받아야 됩니다. 등급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입대 준비하는 겁니다. 10월에 받을 예정이 아니라 이게 나와야 된다니까. 받을 예정이 아니라 내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나한테 통지서가 와요 이게. 보통 고3 끝나고 1월달 2월달에 오지 않나요?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여기 다 계시죠? 자퇴 보고 가네. 뭔가 이상해. 저분이 약간 보면 모집해서 가는 게 아니라 아니 다르다고요. 아니 난 아닌 것 같아. 잠깐만 더 알아보세요. 더 알아봐. 신청 가능하다고. 근데 그러니까 고3이자 19살이잖아요. 19살에 가 20살에 가잖아요. 한국 나이 20살에. 근데 저분 18살이에요. 18살. 18살이라니까. 18살에 10월달에 저걸 본단 말이에요. 19살 입대를 한대요. 근데 여기서 군대에서 입대 나이는 만 19세란 말이야. 만 19세면 한국 나이 20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19살이 만 19살, 만 19살. 한국 나이 19살이 아니라 님 지금 18살이잖아요. 무슨 말이지? 난 이해가 안 되는데 보통 법적으로 얘기하는 건 만인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거 알아서 하십시오. 뭐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그만하고요. 그만 말씀드리고 일단 군대는 빨리 갔다 오고
뭐 전문대 학과는 어디 가실 거예요? 전문대는 학과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 어디를 가실 거면 산업기사는 뭐 어떤 걸 따실 거예요? 힘들다고 제가 쉽다고 말씀 못해요. 근데 님은 정상적으로 이제 취업 준비하면 불리합니다. 많이 불리해요. 생기부가 없다는 게 굉장히 치명타입니다, 이게. 그러면 일반 기업 가서 기술을 배운다고 해야 됩니다, 이게. 비닐백이 바뀌었나 보죠. 옛날로 바뀌었나 보지. 제가 봤을 때는 산학협력 노리는 게 좋을 겁니다. 산학협력. 그러니까 학교 추천대로 가는 게 좋을 거예요. 근데 학교 추천 받으려면 님이 학점 관리를 좀 잘해야 될 겁니다. 보통 교수님이 이제 산학협력을 아무 학생들한테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성적이 좋은 사람한테 한해서 해주거든요. 그래서 님은 3점 후반이 아니라 4점 초반으로 해야 됩니다. 거의 장학금 받을 목적으로 거기까지 가야 돼요. 4.12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진짜 공부만 해야 될 겁니다. 레포트도 정말 잘 써야 되고. 3점 중후반 가지고 안 됩니다. 4점 초반대까지 가야 됩니다. 4점 초반이면 100점 만점에 한 90, 한 3, 4점 찍어야 될 겁니다. 그럼 과에서 손에 꼽힐 정도 잘해야 돼요. 거의 장학금 받겠다는 각오를 하셔야 돼요. 왜냐 내가 불리하다는 거 아셔야 돼. 남들보다. 그러니까 무조건 대기업 선생님 가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괜찮은 기업이라도 있으면, 그러니까 님은 아예 다르게 가셔야 돼. 3점 중후반이었는데 이거보다 더 세게 가야 됩니다. 학점으로 뭔가 좀 어필해야 됩니다. 내가 그만큼 뭔가 많이 했다는 것을. 3점 중후반은요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3점 중후반 많기 때문에. 대기업 중견기업 지원자들 많기 때문에. 근데 같은 값이면 생각해보세요. 당연히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 뽑지 잘된 사람 안 뽑을 거 아니에요. 같은 값이면. 그러니까 내가 일단 학점이 좋아 보이죠. 둘 다 해야 돼. 둘 다. 왜냐면 학점은 생각해보세요. 학점은 졸업하면 메꿀 수가 없는데 자격증 메꿀 수가 있잖아요. 학점은 졸업하면 다시 돌릴 수가 없습니다. 자격증이야 뭐 3번 떨어지는 4번 떨어지는 어차피 공부해가지고 붙으면 그만이잖아요. 뭐 면접 볼 때 이 사람 한 번 쳐가지고 붙었냐 4번 터치 붙었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 이게 어찌됐든 간에 땀은 그만이에요. 근데 학점은 졸업하면 이게 계속 남아요. 그래서 학교가 학점이 일단 1순위 그 다음 자격증이에요. 그러니까 님은 누구보다 좀 학점에 대해서 열을 올려야 됩니다. 그렇다고 자격증 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격도 관리해야 돼. 그러려면 학교생활 좀 열심히 해야 될 겁니다. 열심히. 그러니까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돼. 내가 남들보다 더 잘 받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보통 사람 비슷하게 맞추면 되겠지 하면 불리합니다. 그리고 산학협력으로 그러니까 괜찮은 회사 기회가 있으면 그거 노려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그 산학협력 안 노리고 졸업하고 나서 내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지원하겠다 하면 사실 좀 쉽진 않을 겁니다. 이게 제가 안 된다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사실 좀 불리한 건 사실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자퇴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아 이게. 네.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지원자들 중에 자퇴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서류를 다 봅니다. 지원자가 아무리 많아도 있잖아요. 그 인사과 직원들이 다 봐요. 이제 채용한 데서. 일일이 다 뜯어보고 다 확인합니다. 그리고 보통 웬만한 회사에서 생활기록부를 무조건 제출하라고 합니다. 자, 한번 볼까? 그 채용 관련 서류 같은 거 보면 거의 필수 요건이에요. 필수 요건. 채용 지원서, 뭐 신원 지술서. 그 남들 다 내는 건데 난 없단 말이에요. 이걸 회사 입장에서 그 이해해주지는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하나 같은 경우에도 하나 울산고 여기 보면 자 필수 제출서죠. 전학년 선전이 기재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이게 다 박혀 있습니다. 필수입니다. 필수. 그냥 선택이 아닙니다. 그럼 자기증이나 뭐야 생활기록부를 안 보는 회사를 봐야 되는데, 근데 대부분은 안 보는 데보단 보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생산 준비하면 보통 생활기록부를 무조건 낸다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그래서 생산지 지원하신 분들 생활기록부 이제 구청 같은 데 가가지고 동사무소 가가지고 많이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이제 봉투에 담아가지고 여기저기 많이 내죠 이게. 물론 안 보는 것도 있고 넘어가는 것도 있을 거예요.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불리하다. 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대로 한번 잘 진행해 보세요. 빨리 입대하고 빨리 나오고 학교 들어가서 내가 무조건 열심히 한다. 꽈탑 치겠다는 생각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뭐 다른 진로 생각은 없는 거죠. 웬만한 기업들은 다 있네요. 웬만한 기업들은. 잘 모르겠다고요. 근데 뭔가 그게 있어. 뭐냐면 뭔가 좀 진로에 대한 확신이 이렇게 명확하지. 마땅히 하고픈 게 없다고요. 자,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뭐 하고픈 게 없다기보다는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세상 도락을 모르니까 아직 님 애입니다. 애. 아직 몸은 다 컸지만 애입니다. 세상 물정 모르잖아요. 당연히 모르죠 이게. 근데 그거 하셔야 돼요. 내가 먹고 살려면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현실적으로 내 스펙으로 내 신체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걸 미리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 세상에는 대다수가 하고 싶은 거 하지 않습니다. 뭐 대기업 생산자 공무원도 자기가 원해서 들어간 사람 없습니다. 근데 단지 직업이 좋아서 복지가 좋아서 돈 많이 버니까 이걸로 이제 직업사만 일하면 어떻게든 먹고는 사니까, 아니면 보수가 괜찮아서 나중에 장래성을 봤을 때 좋으니까 그냥 사실 뭐 마음에 안 들어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그걸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내 환경에서 내 능력으로 도전하면 할 수 있는 것들,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다, 이 정도는 내가 열심히 하면 잘 준비하면 뭐 붙을 수 있겠다, 일할 수 있겠다,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생각해야 돼요. 무조건 내가 이거 보면 재밌겠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기준을 잡아야 돼요. 근데 모를만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오히려 군대 갔다 오면 좀 생각이 바뀔 수 있어요. 군대. 그래서 난 군대 일찍 가는 건 찬성입니다. 무조건 찬성. 군대 갔다 오면 생각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대 일찍 가는 건 찬성이에요. 19살 갈 수 있으면 빨리 갔다 와요. 빨리 갔다 와. 남자는 군대 빨리 갔다 와야 돼. 갔다 오면 하기 싫어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빨리 지원하십시오. 빨리 지원하고. 빨리 갔다 와서 무사히 전역하고 뭐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군대에서 보통 이제 진로가 바뀌는 경우도 많아요. 직업에 대한 진로 바뀐 경우 많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아무튼 뭐 진로 선택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